네, 로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스품 양태훈 기자입니다. 오늘 보안 전문 솔루션 기업 지니어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지니어스 이동걸입니다. 네, 그 대표님 일단 인터뷰 오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일 때 꼭 하고 싶은 말씀 그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 그 사전에 저희가 이렇게 하지는 않은데요. 예, 예.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예, 특별히 말씀하시고 있는 게 있으면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현대 사회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사이버 보안이 산업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고요. 시장으로서도 굉장히 커나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니어스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국내는 항상 1등을 했는데 저의 이제 마지막 목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든 사이버 보안 한국을 알리는데 일조를 좀 하고 싶은 게 마지막 저희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넘어서 이제 글로벌에서 성과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력 산업이 이제 NACC, 죄송합니다. NAC 이쪽이 이제 저희 주력인데 네. 요새 이게 수요가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사업 현황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지니어스는 주력이 NAC인데요. NAC가 사실은 그 보안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내부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뭐 금융이나 공공기관에서 내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솔루션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재택근무나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으니까 더더욱 보안이 강화되면서 NAC를 도입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주로 저희 고객들이 정부기관, 그다음에 금융기관, 그다음에 대기업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제품 문의가 계속 이루어져서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구독형으로 이 클라우드로 이제 도입한 클라우드 NAC 제품도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예. 방금 이제 수요가 많다고 예. 하셔서 예. 고객 확보는 좀 어느 정도 하셨을까요? 기존에가 저희가 한 2,400, 2,600 정도의 수준의 고객들을 기존에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신규로 그 클라우드,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NAC를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게 글로벌로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이제 대부분 잘 아시는 시스코가 제1대 강자인데 시스코도 아직 클라우드 솔루션을 못 내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클라우드 쪽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클라우드가 서브스크립션 베이스이기 때문에 매출이 숫자로 그냥 당장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작아 보이지만 고객 수로 보면 한 2배 이상 작년 대비 2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계속 성장해서 한 200개의 정도의 고객들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 관리 포인트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도입 비용도 초기 도입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모델인데 중견기업, 대기업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왜냐하면 이제 네트워크가 한 곳에 있지 않고 지사들이나 대리점들이 이렇게 많은 그런 환경에서 실제 클라우드로 관리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국내 시장에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위해서 출시한 상품인데 실제로 그 사용하는 문의 고객들은 점점 폭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나간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예. 시스코의 고객사를 저희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국내에서는 시스코가 거의 NAC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시스코가 NAC가 필요한 부분에는 저희 거를 재현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로 가면 좀 상황이 달라지는데 국내는 저희 사실 NAC는 거의 저희가 압도적이고 뭐 그 국내가 좀 표준 스탠다드 정도로 자리를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NAC와 더불어서 저희가 EDR도 이제 주력을 하고 계신데요. 네. EDR 역시 좀 사업 현황이 좀 궁금합니다. 예, EDR은 이제 차세대 단말 보안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그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들이 기업용으로 좀 더 지능화된 솔루션으로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사실은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많이 크게 성장하는 시장이고 우리나라는
조금 늦었습니다. 늦고 지금 한창 성장해 나가는 이런 시장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EDR 시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국내 국산 그러니까 외산 제품들은 들어와 있었지만 국내 솔루션으로는 처음으로 출시하고 있고, 그래서 주요 뭐 NH 농협 뭐 하나은행, KB 공문은행 이렇게 주요 이제 은행권들 또 대기업들 이런 데들이 많이 지금 찾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저희 고객사로 확보함으로써 사실은 아직 전체적으로 시장이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점유율이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EDR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당장은 작지만 향후에 굉장히 커질 거라서 NAC와는 다르게 플레이어들이 경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에는 만랩도 있죠. 그 다음에 외산으로 보면 아주 유수한 모든 기업들이 거의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외산 보안 기업, 글로벌 보안 기업들이 대부분 EDR 솔루션을 라인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시장이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고, 네. 다행히 저희가 국내에서는 그래도 아직도 1등을 달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 부문 쪽에 해킹 공격 건수도 이제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제 민간 얘기하셨잖아요. 당연히 저희가 공공을 잘해왔기 때문에 뭐 EDR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뭐 그쪽은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공공 시장이 열리긴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좀 천천히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공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침이나 가이드, 컨플라이언스 때문에 선행적으로 뭔가 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중앙 정부에서의 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성향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EDR 시장이 국내에서 조금 늦게 열리는 거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지자체들도 몇 군데 있고 또 이제 공사, 공단 이런 데들은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금 투자해서 도입하는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DR 외에 XDR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XDR 관련해서도 이제 회사가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이게 어떤 이제 개념인지 하고 이걸 이제 어떻게 사업적으로 성공으로 이끌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요즘에 이제 핫한 키워드가 EDR에서 확장된 XDR, Extended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XDR의 키포인트는 EDR입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에서 많은 신호와 시그널과 가지고 해킹을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자라는 건데,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엔드포인트만 하지 말고 네트워크도 하고 클라우드도 하고 서버도 하고 다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XDR로 가기 위한 EDR의 국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은 맞는데, 사실은 그 대상을 네트워크, 클라우드, 그다음에 서버, 뭐 어플리케이션까지 확장하는 데는 사실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외산의 XDR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글로벌 기업들도 그래서 풀 라인업을 대부분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자기가 핵심 파트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서로 얼라이언스에서 같이 패키지를 구성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국내에서 준비하는 거는 익스텐디드 하기 위해서 좋은 경쟁력 있고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이나 그런 저희랑 같이 코어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XDR 외에 이제 뭐 제로 트러스트도 있고 뭐 얼마 전에 이제 보안 세미나를 갔더니 이제 질환지교에서 뭐 제로 트러스트는 선택 아니고 필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고 계시고, 그 제로 트러스트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로 트러스트라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어떤 사상,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이라고 하지만 제로 트러스트를 구성하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오래 걸리고 3년, 5년 이런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단일 솔루션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사상, 아키텍처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NAC가 제로 트러스트에 가장 가까운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GTNA라고 해서
제로 트러스트 하에 일단은 아무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것들을 강력하게 컨트롤하겠다라는 네.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GTNA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도 하고 있고, 아까 XDR과 비슷하게 그것도 제로 트러스트를 한 회사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 또 경쟁력이 있는 파트너와 같이 결합해서 솔루션을 만드는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제로 트러스트가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 고객들이 지금 당장 1차적으로 첫 발을 딛어야 될 그런 제로 트러스트의 포인트가 뭔지, 고객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리서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짠 하고 시장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핵심 가치를 줄 수 있는, 고객한테 정말 밸류를 줄 수 있는 그런 핵심의 모듈이 뭔지를 좀 리서치하고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고객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장의 카드는 일단 준비해 놓고 예. 이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 질환지교 얘기 나오니까 이제 더 말씀드리는데,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내놨잖아요. 예. 그리고 그 특정 회사의 얘기입니다만 5년 후에는 무조건 제로트 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 쪽에서 그만큼 중요성을, 가이드라인 나올 정도니까요, 중요성을 강조하시니까 저희도 이제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공공 영역에서는 뭐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과기부에서만 그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에 저희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그 가이드내로 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한 회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증 사업들을 몇 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도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다른 업체들하고 협력해서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러니까 가이드도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실증 사업도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단독으로 저희가 GT로 제로 트러스트로 구축한 고객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민감한 질문입니다. 컨소시엄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이제 한 기업이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때 이제 보통 기업들이 쓰는 전략이 이제 M&A잖아요. 저희도 또 M&A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지금 좀 고려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지하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갈 건지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M&A와 관련해서 제가 특정 기업을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많은 기업들하고 서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 검증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 결국 저희가 뭐 다른 비즈니스가 아니라 어차피 사이버 보안 비즈니스고, 그거에 저희 기술력을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가진 회사들과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고요. 주로 또 특히나 이제 앞으로는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클라우드와 관련된 보안 뭐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아까 XDR, 제로 트러스트 이것도 확장하는 그런 큰 그림하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 비장의 카드를 더 비장의 카드로 만들 준비를 하고 계신 거군요. 네. 좋은 얘기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상반기 실적이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좀 성장할 걸로 이제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대표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사실은 실적에 대해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 어차피 이 시장 자체가 성장하기 때문에 올해나 뭐 내년 시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최소 20% 이상의 성장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기존 기조가 영업이익이 한 20% 나는 거를 갖다 전체적으로 운영으로 제가 베이스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새로운 시장, 큰 변혁의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느냐, 지금 시장들이 폭발하는 환경에서 미래의 주도권을 어떻게 미리 끌어올 수 있는가를 사실 고민하기 때문에 아까 M&A도 그렇고 뭐 이런 전략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이 제 생각에는 뭔가 이 NAC라든지 뭐 EDR이라든지 저희가 잘하고 있는 그 보안 솔루션을 좀 더 이렇게 본격적으로 커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뭐 대표님 좀 어떤 기대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제로 트러스트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선보이고 또 그것들이 고객들이 실제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고 정보기관도 그렇고 은행들도 그렇고 대기업들도 그렇고 막 움직일 거라고 해서 사실 제로 트러스트로 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 새로운 시장으로 열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로 트러스트에 기반한 솔루션으로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기대를 엄청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지니어스의 뭐 새로운 원동력을 얻는 뭐 원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약간 이제 좀 민감한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요. 그 주주 분들 사이에서 약간 주가에 대한 아쉬움을 좀 토로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자사주 매입하지 말고 증자를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는데 뭐 주주분들께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되게 주가 부분에는 되게 아쉽습니다. 주주 분들하고 또 이해관계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는 주주 친화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전에 무중도 했고 자사주도 하고 배당도 하고 여러 가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을 현지적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사실 주주나 또 우리 저희 내부에서도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다행히 저는 뭐 단기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것들은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미국에서 그렇게 주목받듯이 거기다가 또 우리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사이버 보안에 대한 모태 펀드도 만들고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했으니 아무래도 이 사이버 보안이 어렵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데 아마도 내년에는 좀 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게 되면 당연히 지니어스 거기서 활동하는 핵심 플레이어인 지니어스도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7년 이상 연속 흑자를 내는 기업, 지니어스 대단한 기업 이런 것도 접했는데요. 원동력이 뭘까요?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이렇게 17년 연속 흑자를 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주가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을 좀 언급하다 보니까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사실은 기술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시장들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선진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 창업 이후로 막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 정도 투자해서 이 정도 버티면 이 정도 시장이 올 거야라는 예측을 했고 그 예측에 맞게끔 사실은 시장도 움직여줬고 커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 이제 저희도 사이버 보안이지만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가장 많은 비용들은 인건비죠. 인건비니까 인건비를 과연 우리가 내년에 이 정도 시장이니까 어디까지 그렇다고 미래의 경쟁력도 끌어와야 되니까 당장의 이익을 내기보다는 내년도 시장이 이 정도 커갈 거니까 이 정도 하면 우리는 20% 성장하고 이 영업이익 20%면 올해는 몇 명까지 이렇게 딱 아주 심플하게 하면요 맞출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업력에 비해서 사실 보안 솔루션이 많지가 않습니다. NAC를 오랫동안 했고 EDR 했고 이제 클라우드 했고 그래서 사실은 각각의 산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그런 정도의 이익률을 항상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니어스의 이런 경쟁력을 주주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두에 이 글로벌 사업 확장에 대한 게 이제 우리의 어떤 목표고 뭐 그런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글로벌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지니어스의 글로벌 사업의 다른 사이버 보안 회사의 차이점은 미국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도 저희 파트너를 통해서 계속 수출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전체 시장에서 사실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진출이긴 하지만 결국 저희가 꿈꾸는 거는 미국 시장에서 정말 진검승부를 벌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 지사를 세웠고 미국 지사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미국 시장들은 굉장히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이버 보안하고 AI는 미국이 최고 아니야? 왜 우리가 종주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자부심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시스코랑 직접 경쟁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커스하는 워낙 시장이 크니까 세그먼트를 좀 네. 나눠서 저희가 접근하는 전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미국 해외 사업이 BEP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고 BEP도 맞히는데 사실 저희의 고민은 이게 사실은 J커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BEP를 맞히는 이 정도 수준이 왔는데 여기서 쭉 상승 곡선을 올려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힘으로 올릴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넓은 대상을 대상으로 어떻게 마케팅할 것이냐. 사실 지금은 미국 고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사실은 고객이 찾아서 오는 거거든요. 고객이 검색하다가 네. 이런 게 있어라고 이렇게 가입하는. 그래서 저희가 캐나다 고객이나 뭐 미국의 크레딧 유니언 같은 그런 조그만한 은행들이 많은데 그런 데들이 사실은 저희가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할 것인가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그 전통적인 시장이 아니라 시장이 넓으니 크레딧 유니언 같은 경우도 저희 고객들이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의 크레딧 유니언들이 있는데 네네. 미국의 크레딧 유니언이 그런 게 한 9,000개라고 하더라고요. 9,000 개요? 그래서 네. 차라리 그런 특정한 세그먼트 우리가 특별히 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는데 그런 집단들이 저희한테 계속 물건을 산다고 하면 뭔가 우리만의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요? 네. 네네. 그래서 좀 타켓을 좀 세그멘트를 좀 나눠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이고요. 국내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EDR, NAC 저희가 점유율로 1등입니다. 앞으로도 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어떤 자신감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NAC도 그랬고 특히 EDR은 저희가 이제 엔드포인트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기존의 엔드포인트에 굉장히 강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이가 잘했지만 EDR은 잘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거기 워낙 강자들이 많은데 같은 사이버 영역이지만 여기 다른 동네야 라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뭐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어떻게 됐든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지니어스의 DNA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돌파하고 또 시장에서 모자르고 고객의 피드백을 빨리 반영해서 또 다시 개선된 모습을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 저희 지니어스의 DNA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많이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보안 전문 솔루션 기업 지니언스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